제2절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소개가 됐던 내용이고 고교 수학에서는 좀 더 복잡한 3차식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겠어. 그래서 앞 단원에서 배운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과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다항식을 전개할 때 기본은 무엇이다? 기본은 바로 다항식 연산의 기본 성질인 분배 법칙에 있다.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한다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m 곱하기 가장 단순한 m 곱하기 a 더하기 b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ma 플러스 mb 형태로 식을 전개하는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게 이제 기본이 된다는 얘기겠지. 다항식 전개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개의 공식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다는 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첫 번째가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하는 것. 이것은 a 더하기 b라는 식과 a 더하기 b라는 식을 연곱해서 곱하는 개념으로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 제곱 ab. 자, 요거는 BA지만 AB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지. 여기서 AB하고 AB를 뭐라고 부른다? 동류항. 그래서 다항식 연산에서 동류항은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의 합. 여기서는 이제 EAB가 되겠어.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합차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왜 합차라고 부르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a-b 형태로 되면 이 부호의 차이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위에 있는 것에서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동류항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다? 하나는 플러스 ab인데 또 하나는 마이너스 ab가 되니까 자, 이 부분들이 동류항 연산법에 따라서 소거가 되지 없어진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로 전개가 되더라. 자, 요것들이 어떤 게 이제 기본적인 포맷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어서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있듯이 자, 다음과 같은 전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전개를 해보자. 그러면 이것은 요 3x에 해당되는 부분이 a, 2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b가 돼서 아까 위에 있는 그 전개를 적용을 해보면 자, 9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 3x,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형태로 전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합차 2x 더하기 3y, 2x 마이너스 3y는 2x가 a, 3y가 b의 형태. 그러니까 합차의 개념이 성립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형태로 연산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것들은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럼 고교사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좀 복잡한 형태의 세제곱 a 더하기 b의 세제곱 형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의 제곱과 다시 a 더하기 b를 다시 전개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좀 전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2ab 더하기 b 제곱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됐을 것이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 전개를 해서 동류항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and 3a b 제곱 and b 세제곱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다. 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a-b의 세제곱이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호만 달라진 건데 결국은 이것도 a-b의 제곱 곱하기 a-b 형태로 전개를 하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b 형태. 따라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분배 법칙에 따라서 동량 정리를 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and 플러스 3a b 제곱 and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의 전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자, 몇 번 전개하겠어? 6번 전개를 하겠지? 그래서 동류항 처리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a 3승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a제곱 b라든지 ab제곱의 그러한 항들은 모두 이 계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됨으로 해서 사라져버리고 소거가 되고 다음과 같은 형태만 남게 되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형태가 a-b, a제곱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것도 전개를 하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a 3승 마이너스 b 3승이 되겠더라. 즉 이러한 방식 전개는 가장 기본형이 되면서도 이제 고교 수학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자주 쓰이게 된다는 얘기지. 자주 쓰이게 되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연습을 훈련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두자.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좀 복잡한 형태의 이제 식 전개가 고교석에서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형태냐? 항이 좀 많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전부 다 해줘야 되겠더라 이거야. 자, 여기 상이 3개고 여기 6개니까 총 몇 번 전개를 해야 된다? 18번을 전개를 해야 되겠어. 자, 그래서 그것을 동류항 형태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a 3승,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c 형태로 식이 전개가 되더라 이거지.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식 중에 하나다 이거. 다소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훈련을 해서 이 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곱셈 변형식이라든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여러분들은 이 식을 응용을 해야 되겠더라.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는 형태가 a제곱 ab b제곱 곱하기 a제곱 ab 더하기 b제곱. 이거는 나중에 뭐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다항식 전개식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전개를 해서 동류항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식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위에서 소개한 이제 이러한 중학교 수학을 포함한 고교 수학에서 새로 등장하게 된 세제곱식의 이 9가지 형태가 고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다항식 전개이므로 그 기본형을 잘 익혀서 그 기본형에 따라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식을 정리를 할 때 이 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2절에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곱셈 공식.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9가지 중에서 9가지 곱셈 공식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변형을 하겠다라는 거지.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항등식 변형이라고도 표현을 쓰는데 왜 항등식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지금 다항식 전개 아까 뭐 좀 전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 a 3승 3a 제곱 b 3a b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이것은 문자 a, b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쓴다. 항등식 단어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이제 소개가 될 텐데 즉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문자 a와 b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한다. 내 입맛에 맞게끔, 어떤 목적에 맞게끔, 또는 어떤 쓰임새에 맞게끔 식을 변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등식 변형 또는 식의 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다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장 중학교 때 배웠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이러한 식을 곱셈 변형식을 적용해서 변형을 시키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이것은 어떤 공식이라기보다는 무슨 개념이다? 위에서 소개한 항등식의 변형의 성격이 강하다. 즉, 왜 그러냐 하면 위에 첫 번째 변형이 됐었을 때 그것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대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됐겠고, 자 여기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2ab를 여러분들이 뭐 쉬운 개념, 뭐 이항을 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해도 좋고,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더라. 자 역시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전개를 됐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므로 이 부분들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역시 위에 있는 형태로 곱셈 변형식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소개를 했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것도 이제 변형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 3승 더하기 b 3승은 어떻게 변형이 되겠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이거는 이제 묶어주는 거지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a 3승 마이너스 b 3승도 변형이 되겠더라. 어떻게? 3승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형태로 변형이 되겠더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좀 복잡한 형태 a 3승, b 3승, c 3승도 있었을 거야. 이것도 결국 변형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and 마이너스 ab, bc, ca and 뒤에다 이제 플러스 3abc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될 수 있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아까 그 다항식 전개를 한 부분들을 적당히 필요한 항들을 이항을 시켜서 항등식의 변형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뭔가 어떤 식의 계산이라든지 할 때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우리가 식의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자,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다항식의 전개, 그다음 고교 수학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롭게 변형을 시켜서 필요로 한 어떤 식들을 계산하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 이 식이 이 단원에서 이제 목적인데, 그러니까 식의 변형은 여러분들이 그 충실하게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식의 변형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했던 곱셈 공식 또는 전개식, 그렇지? 이러한 전개식들은 모두 항등식이므로 항등식을 적법하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문자식에 대한 값들을 계산을 잘 할 수가 있겠더라. 이게 목적이다. 그래서 식을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것. 결론이 뭐다? 식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자. 그렇지? 이게 이 단어의 목적이다.